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 문제가 이미 완료된 것처럼 대박이라도 터뜨린 것처럼 우기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윤석열 면전에서 찬물을 끼얹으면서 말입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윤석열 정권에선 프랑스를 제치고 24조 원전 수주 대박인이 떠들었지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체코로 출국한 윤석열은 19일 체코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한 체코 기자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법적 분쟁이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를 묻자 윤석열은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는 원전 협력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며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파벨 체코 대통령은 곧바로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라며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믿지만 어떤 나쁜 시나리오도 물론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파벨 대통령은 회담 전 한국 방송사와 인터뷰에서도 한국은 여러 평가 기준에 따라 최고의 선택으로 선정됐으며 여전히 그렇다. 첫 번째 단계가 잘 진행된다면 동일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계속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하면서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고 말의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체코가 한국 수력원자력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자 한수원의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체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고리 1호기 건설부터 국내 원전 사업에 참여하며 각종 원전 기술을 국내에 전수한 기업으로 국내에서 건설한 원전 28기 가운데 18기가 웨스팅하우스 계열이며 해외에 수출하는 한국형 원전의 기반도 웨스팅하우스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때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동의를 아직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등에 따르면 회담 후 진행된 한국 측 고위 관계자와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도 이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계속 협력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해결이 된 거냐는 질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닌 상황이라 지금 협의 중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만 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전 수출 문제가 플랜트 수출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복잡한 여러가지 핵 비확산 문제에서부터 지적재산권 소송까지 걸려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현재 원전 수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체코가 아닌 미국에 방문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굳이 체코를 4대 재벌그룹 총수까지 같이 갔을까요?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이는 균형외교 노선을 버리고 미국에 집중했지만 미국 정부와 원전 수출을 상의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증거라며 지난 8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미국을 설득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국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라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 김정호, 김성환, 민영배, 허영, 이소영, 박정현, 인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등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24조 원의 잭팟이라고 부르던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며 이같이 직격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체코 순방은 내년 원전 최종 계약을 위한 통상외교의 일환이나 미국이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원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수출 통제라는 카드로 한국 원전 산업 발목 잡기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방문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 수출을 문제 삼자 윤석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핵심 기자재를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해 납품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 라며 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 때도 웨스팅하우스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기자재 구입과 로열티로 지불했던 것을 감안하면 적자 수출까지 우려된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들은 22년에 지어진 핀란드 올킬루토 3호기는 한 개 원전에 21.8조 원이 투입되면서 세계 최대 원전 업체였던 아레바를 파산으로 이끌었다라며 영국의 힌클리 2호기는 2개 원전의 비용이 77조 원으로 증가하면서 프랑스 전력업체인 이데프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라고 유럽에서의 원전 공사가 수익은커녕 도리어 큰 손해로 돌아왔다고 짓기도 했습니다. 실제 유럽의 원전 안전기준은 한국의 안전기준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높은 안전기준 때문에 예상보다 공사비용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국에선 지어본 적이 없는 그런 원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돈을 벌어들이긴커녕 도리어 손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체코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가 덤핑 가격을 제시했다고 지적한다.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의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른다라며 국민들은 수십조 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이 재판이 되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라고 거듭 진단했습니다. 15년 전 아랍에미리트에서 바라카 원전을 수주했을 때도 상당히 불리한 조건들이 잇따라 확인된 바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 수주액 전체 186억 달러 중 절반 이상인 100억 달러를 한국 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에 저금리로 초장기 대출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파병권까지 이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의원들은 체코 정부가 이후로부터 공사비로 빌린 금액이 9조 원에 불과하다고 짚으며 나머지 금액인 15조 원을 한국에서 초저금리로 대출해줘야 할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체코 정부가 미국 측과 프랑스 측의 이의 신청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도 들며 윤석열 정부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있는 점까지 짚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은 의대정원 확충과 마찬가지로 지지율 올리기에 급급해 무리하게 추진된 대통령의 아집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최종 계약 전에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라며 또한 공사비가 수십조 원 상승해 이익 실현이 불가능한 원전 시장 대신 연간 1천조 원 시장으로 성장한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 역시 SNS에 밝힌 입장문에서 확정적이진 않지만 세계원전협회에서 발표한 공사비로 체코 원전 2기의 공사비를 추산하면 9조 3천억 수준이다. 국내 한 증권사에서 예상한 금액도 13.6조 원에 불과하다라며 거기다 설계, 기자 재구매, 시공비용의 60%는 체코 기업으로부터 조달해야 하고 유럽원전 안전기준에 따라 국내에서는 시공 경험이 없는 대형 설계 변경도 필요하다. 체코 현지 고용과 주 40시간의 엄격한 노동시간도 지켜야 해서 공사 지연 우려가 크다. 과연 찻대고 포대고 이익은커녕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정호 의원은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사의 입장을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의 바라카 원전 수출 때처럼 한전이 자신들의 기자재를 구입하고 기술 사용료를 내자 원전 수출을 허락했던 것을 감안하면 폴란드 체코 원전 수출은 지적재산권 소송을 통해 원천적으로 막고 한국 원전 산업을 아예 하청기업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든다라며 체코 원전 수출은 빚 좋은 개살구 마냥 결과적으로 미국의 원전 기업에 로열티 내고 핵심 기자재 사주면서 기술 종속은 심화될 뿐만 아니라 체코 기업과 노동자에게는 일감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심지어 기술 이전과 금융 지원까지 국민 혈세를 퍼주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아가 한전은 적자 수출 의혹이 있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의 건설 비용과 수익률도 한사코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라며 영업비밀이라고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체코 원전 수출권을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체코 원전 수출이 실익이 있는지 경제성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리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하는 데 대해 국힘은 잇따라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국힘은 호준석 대변인 논평에서 원전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라는 체코의 응답으로 사업 수주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 수주인 이번 원전 사업의 계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도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근거 없이 덤핑 수주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체코 방문이 급조됐다느니 하며 대변을 늘어놓고 있다. 나아가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해외 순방을 두고 민생 파탄을 향한 조롱입니다라는 막말까지 퍼붓고 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신동욱 원내 수석 대변인 논평에서도 국익을 내팽개친 야권의 이번 행태는 붕괴된 원전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절대로 용납받을 수 없는 자의 동맹임을 경고한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원전 수출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듯한 저주를 퍼붓고 덤핑 가격을 제시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다. 당미당약에 빠져 국익마저 내팽개치는 행태라고 원색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덤핑 수준은 체코 언론 쪽에서 나온 것이며 코 대통령의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는 발언을 듣고 한 것인지요? 이에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노종면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국힘을 향해 힘 모으면 안 될 게 되고 회방 놓으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였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때 본계약 체결된 듯 선전할 땐 언제고 야당 우려 한마디에 틀어질 수도 있다고 라며 아니면 이게 기호제 대상인가? 여야 함께 기호제 지내듯 지지결의안 내면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 분쟁 양보하나라고 물었습니다. 노정면 의원은 핵심은 웨스팅하우스잖나. 다 된 듯 호들갑 떨 때 몰랐던 일도 아니잖나. 원전 수출 시도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회방꾼은 야당이 아니라 이거잖나라며 이 문제 해결도 없이 선전하느라 정신없다가 뒤늦게 장관을 미국에 급파하고도 해결 못했잖나. 이 상태로 대통령은 부부동반으로 체코에 왜 간 걸까? 언론 보도대로 웨스팅하우스에 발목 잡힌 건 아닐까? 이걸 따지는 게 회방이고 가짜뉴스 유포라고 물었습니다. 노정면 의원은 24조 잭파? 그래서 얼마가 남는 건데? 웨스팅하우스 접촉 전후 계산서라도 제대로 공개하고 믿어달라 하든 도와달라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기왕 하는 거 제발 잘 좀 합시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윤석열이는 로이터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체코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 체코 원자력 발전소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을 확신한다라며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윤석열이는 이번 체코 순방에서 한국갤럽 기준 20%까지 추락한 곧 10%까지 임박할 지지율을 반등시킬 기회라도 될 것처럼 여기나 봅니다. 의료대란 및 응급실 뺑뺑이 그리고
김건희 공천 개입 파동으로 더 떨어질 것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무슨 성과라도 나면 대대적으로 떠들어댈 게 분명하겠지요. 그러기 위해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등 4대 재벌 총수들까지 경제사절단으로 동행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툭하면 재벌 총수들 데리고 가서 병풍 세우기하고 떡볶이 먹방까지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긴 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성과가 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체코가 아닌 미국에 가서 해결해야 하는데 번지수 잘못 찾은 것이죠.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소송 결과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으며 최대한 잘 해결되더라도 일정 지분을 떼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원전 건설로 수익이 난다 할지라도 많은 걸 떼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명박 정권이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그러했듯 체코에 몰래 퍼줄 가능성 역시 제기됩니다. 설사 계약에 성공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지적했듯 수익이 별로 날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서 언급했지만 한국과 유럽의 원전 안전 기준이 달라서 원전 사고 그 이후에 대비한 장치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또 체코는 바다와 인접하지 않는 내륙국이기 때문에 거대한 냉각탑까지 따로 지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지어본 적이 없는 원전을 짓는 것인데 리스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도리어 왕창 손해만 보고 이명박이 자원외교로 공기업을 빚더미에 깔리게 했듯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것으로 예측될 수밖에요. 그나저나 윤석열이는 지난 여름 비토르 아브레우라는 자해 세금까지 체납된 1인 기업 액트지오로부터 받은 것으로부터 나온 자료를 통해 애완고래 프로젝트를 실컷 띄우더니만 요즘엔 이에 대해 왜 언급조차 없습니까? 너무도 허접하기 짝이 없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것만 확인되고 나니 넘 쪽팔려서 웃잡니까? 하긴 니들은 탁현민과 같은 쇼 전문가도 없잖습니까? 시민들을 설득할 어떠한 의지도 능력도 없는 주정뱅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지 않으면 얼마나 더 많은 변을 치워야 할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루 빨리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